안녕하세요. 오늘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 이게 정확히 뭔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법적 공방 이걸 넘어서요. 공직자나 또 선거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불확실성의 실체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어요. 네, 파기환송. 그러니까 이전 판결 깨고 다시 돌려보낸 건데 여기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핵심 근거, 그게 뭐였을까요? 이게 사법 리스크를 이해하는 뭐랄까 첫 단추겠죠? 네, 맞습니다. 그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좀 흥미로운데요. 김문기 씨 관련 발언 있잖아요. 네네. 그걸 단순히 몰랐다, 이런 인식의 문제를 넘어서 본 거예요.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여기에 주목했죠. 아, 전체적인 인상? 네. 결국 같이 골프 안 쳤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허위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행위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본 거군요. 그렇죠. 백현동 건도 비슷해요. 국토부 압박이 실제 있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니까 관련 발언도 단순 과정이 아니고 이건 허위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발언 자체의 진실 여부도 중요하지만 유권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 거죠. 아, 그러니까 발언 맥락이나 유권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랑 딱 연결되는 지점인데, 그러면 법원은 뭘 기준으로 허위사실이랑 뭐랄까 정치적 수사, 이걸 구분하는 건가요? 그 자료에선 이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네, 대법원은 그 기준을 선거인의 관점, 그리고 판단에 미치는 영향, 이걸로 제시해요. 선거인의 관점. 네, 그러니까 후보자 본인이나 법원의 시각, 이게 아니고요. 보통의 선거인이 그 발언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아하. 그리고 그 내용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만큼 중요한 거냐, 이걸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도까지 보는군요. 그렇죠.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유권자의 알 권리, 그리고 공정한 선거, 이 가치들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여요.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기보다는 기준을 더 구체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세웠다고 봐야죠. 기준 구체화가 중요하군요. 자, 이제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2단계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법 리스크,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특히 그 양형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커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고등법원은 일단 대법원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에 따라야 하거든요. 아, 기속되는군요. 네. 물론 고의가 없었다거나 다른 쟁점이 남아있긴 한데 자료 분석을 보면 무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핵심 리스크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양형이죠. 형량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게 딱 기준선이잖아요. 네, 1,000만 원. 이게 넘어가면 당선 무효는 물론이고 피선거권이 제한되죠. 1심 형량을 생각하면 벌금 1,000만 원 미만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그래도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 바로 이 자체가 리스크인 거죠. 유무죄뿐만 아니라 형량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 그렇죠. 그게 사법 리스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재판 일정 자체의 불확실성, 이것도 리스크 요인이 되겠네요. 혹시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자료에서는요. 고등법원이 신속하게 진행하려고는 하겠죠. 자료에서도 1, 2주 안에 기일 지정 가능성도 언급하고요. 네. 네, 피고인 측에서 다투거나 또 재상고가 이루어지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이에요. 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네, 법관 기피 신청 같은 변수도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이렇게 법적 절차 진행 속도랑 정치 일정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 이것도 사법 리스크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렇군요. 자료에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 그러니까 헌법 84조 문제도 나오던데 이건 사법 리스크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 그거요? 만약에 해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멈추느냐, 이거죠.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네, 그렇죠. 헌법에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 기소돼서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례가 없어요.
합의도 없고요. 해석의 여지가 있군요. 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하니까 중단돼야 한다 이런 견해도 있지만 법적 해석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것. 이게 또 다른 리스크인 셈이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법적 쟁점이 또 새롭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게 단순히 재판 결과 예측, 이걸 넘어서는 훨씬 복잡한 개념이군요. 네, 맞아요. 오늘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 여러분께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사법 리스크는 그러니까 유무죄나 형량 예측의 엄여움 이것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 자체의 진행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이 정치 일정이랑 막 얽히면서 생기는 불확실성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헌법적 쟁점 같은 해석의 문제까지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특정 인물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의 총체, 그게 바로 사법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형인 사건 자체가 미치는 영향력 전체를 봐야 한다. 그렇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리스크인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사법 리스크, 참 여러 층위를 가진 개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선거 국면에서 후보자 발언에 적용되는 이런 엄격한 법적 잣대, 그리고 그로 인한 불확실성, 이게 우리 정치 담론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와 또 유권자의 알 권리, 그 사이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한 번쯤 고민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뉴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